만약 당신이 이미 신을 넘겼는데도 집안 어딘가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나는 오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조용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보니 사람을 가장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을 끝내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말합니다. 혹시 몰라서, 언젠가는 쓸지도 모르잖아. 그 말 속에는 지혜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병원에 갈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자식에게 또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모읍니다. 기침약, 진통제, 연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알약들, 서랍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두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에 패배한 물건이며 동시에 우리의 불안을 붙잡아 두는 상징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보다 과거를 더 많이 붙잡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내일을 향해 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오늘을 맞이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아팠다는 기억, 그때는 힘들었다는 흔적, 그리고 그때도 혼자였다는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다시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버리지 못합니다. 약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시절에 자신을 떠나보내기 싫어서입니다. 나는 한 노부인을 기억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분이었지요. 그분의 약 서랍을 열었을 때 이미 색이 바랜 약봉지와 찢어진 설명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옛날 거예요. 그래도 그냥 두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그 자리에 묶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키우고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쇠락을 끌어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몸에도 좋지 않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마음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 또 아플지 몰라. 나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쉼이 없습니다. 노년의 삶은 원래 느려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숨이 깊어야 하고 생각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서랍 속 낡은 약들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의학자가 아닙니다. 약의 성분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삶을 오래 바라본 사람으로서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에 기대는 순간 그만큼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효력을 잃은 것에 여전히 의지하겠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고 지나간 영광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이미 상처가 된 말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말입니다. 신이 넘은 인생은 더 갖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채울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약 하나, 물건 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큰 용기는 쌓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집 어딘가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쓰레기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약을 버리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늙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인이 약을 버리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절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래 살아보며 느낀 것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을 남겨두는 마음속에는 절약보다 더 깊은 층위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고 기억이며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지막 본능과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플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병원은 늘 먼 곳에 있었으며 치료는 언제나 집안의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하나에도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얻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병원에서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약이 어떤 것인지 묻곤 했습니다. 감기약 하나, 해열제 하나가 귀했고 그것을 나누는 일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에게 약은 아직도 생존의 상징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이 머리로는 이해되더라도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직 남아있는데 이걸 버리면 내가 너무 허술해지는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노인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며 삽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까봐, 밤중에 혼자 쓰러질까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을까봐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봅니다. 그 두려움은 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 속에 남습니다. 바로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약을 쌓고 물건을 쌓고 말을 쌓습니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아직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자기 위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위안이 오래 갈수록 삶을 무겁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계속 바라보는 일은 이미 끝난 시간을 매일 다시 꺼내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여전히 약하다. 너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몸보다 먼저 늙어갑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노인의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늘 지쳐 보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는 모습 말입니다. 한 번은 오래된 주택가에서 만난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집안 구석구석에 약을 숨겨두듯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랍마다 상자마다 서로 다른 약들이 들어있었지요. 이유를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때 허리가 아플 때 먹던 거고 이건 무릎이 안 좋을 때 썼던 거야. 약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지키고 있는 것은 약이 아니라 아팠지만 견뎌냈던 자신의 과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거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때 생깁니다. 과거의 고통을 계속 간직하면 현재의 평온이 자리를 잃습니다. 약은 원래 몸을 낫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이미 끝난 아픔을 아직도 현재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우리 문화에는 오래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정서가 있습니다. 낡은 물건에는 사연이 있고 사연에는 정이 담겨 있다는 믿음 말이죠. 그 믿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오래된 것이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닙니다. 특히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더 이상 정이 담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역할을 다한 존재입니다. 나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떠나보낼지 아는 힘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괜찮았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약은 새 것으로 준비하되 필요 없어진 것은 감사히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약을 버린다는 행위는 단순히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과거의 아픔에만 기대어 살지 않겠다. 나는 지금의 나를 믿겠다는 조용한 다짐말입니다. 이 다짐이 쌓일수록 노년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깊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는 작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3가지 삶의 교훈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늙어간다는 것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굳어질 위험을 안고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무엇을 더 배우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습관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오래된 약을 버리지 못하듯 오래된 말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했던 서운한 말, 세상에 대한 불평, 반복해서 꺼내는 과거의 상처 말입니다. 그 말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약을 계속 먹으면 몸이 상하듯 이미 상처가 된 말을 붙잡고 살면 마음이 병듭니다. 노년의 지혜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혹시 몰라서라는 말 뒤에는 자신을 돌보지 못한 세월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남겨두는 사람들 중에는 새 약을 사는 일을 괜히 사치처럼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나한테 무슨 좋은 약이 필요해. 아프면 그냥 참으면 되지라는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선택에는 인색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절약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방치에 가깝습니다. 필요 없는 약을 버리고 필요한 약을 새로 준비하는 일은 자신에게 너는 아직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낡고 상한 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기운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집안 한쪽에 쌓여있는 오래된 약, 쓰지 않는 물건, 정리되지 않은 서랍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마음을 조금씩 흐리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빛, 냄새, 질서, 온기 같은 것들이 마음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통기한, 이 지난 약은 몸에 해로울 뿐 아니라 삶의 리듬을 어지럽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늘 무거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이 요즘 괜히 기운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삶이 전반적으로 무겁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종종 아주 사소한 곳에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 버리지 못한 물건, 끝내지 못한 관계 말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미 역할을 마친 것을 계속 곁에 두는 습관 말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쌓아야 했습니다. 경험을 쌓고 사람을 쌓고 물건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른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숨이 깊어지고 비워야 하루가 단순해집니다. 비워야 마음의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약 하나를 버리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연습이 됩니다. 이제는 이것 없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 말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린다는 것은 아팠던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를 스스로에게 주는 일입니다. 나는
그 아픔을 지나왔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년의 존엄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불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끝으로 갈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 단순함은 비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아주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서랍 속 낡은 약 하나를 손에 쥐고 조용히 놓아주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는 일은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알면서도 미룹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하자며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미룸입니다. 미루는 사이 물건은 쌓이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일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날짜를 정하는 일입니다. 한 달에 하루면 충분합니다. 꼭 특별한 날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이날만큼은 약 서랍을 연다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은 물건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랍을 열고 약 하나하나를 손에 쥐어보십시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약을 버리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깝다, 괜히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약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쓰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이미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에게 감사하면 됩니다. 아팠을 때 곁에 있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이 노년의 정리입니다. 약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오래 입지 않은 옷, 고쳐 쓰지 않는 물건, 서랍 속에 묻혀있는 종이들 말입니다. 나는 이때 욕심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약만, 다음에는 옷 한 벌만, 그 다음에는 서랍 하나만 이렇게 나누어 비우는 것이 오래 갑니다. 노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서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쉽게 굳어집니다. 늘 하던 말, 늘 하던 표현이 입에 붙습니다. 내가 옛날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는 게 다 그렇지,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자주 반복될수록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말은 마음의 약효도 있습니다. 말도 가끔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평 대신 조용한 관찰로, 비교 대신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오래 그 장면을 되풀이합니다. 그때마다 같은 말을 꺼내고 같은 분노를 다시 씹습니다. 이것 또한 오래된 약을 반복해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없었던 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한 박자 늦추고 한숨 쉬고 말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상합니다. 노년의 평안은 거창한 철학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단순해질 때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햇빛을 조금 보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일,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약보다 더 깊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안이 정돈되면 생각도 정돈됩니다. 필요 없는 약이 사라진 서랍은 마음에도 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빈자리에 불안 대신 여유가 들어옵니다. 나는 한 노인이 말하던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약을 정리하고 난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어요.
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곁에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 결심 하나가 삶의 공기를 바꾼 것입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는 일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제 낡은 두려움에 기대지 않겠다고, 나는 지금의 나를 믿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일입니다. 노년의 삶은 조용해야 합니다. 소음이 줄어들수록 삶의 소리는 더 또렷해집니다. 그 첫걸음은 늘 아주 작습니다. 오늘 서랍 하나를 여는 일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흔히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그 이면에는 훨씬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불안입니다. 갑자기 아플까봐, 밤중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을까봐 스스로를 지킬 마지막 수단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노년의 두려움을 대신 짊어진 존재가 됩니다. 우리 세대에게 약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었고 한번 손에 넣으면 오래 아껴 써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는 말보다 아직 남아있다는 감각이 먼저 작동합니다. 약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준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허술함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계속 곁에 두는 일은 이미 끝난 시간을 매일 다시 붙잡는 일과 같습니다. 그 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약하다. 언제든 쓰러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쉬지 못하고 늘 긴장 속에 머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약을 모아두던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약 하나하나에 아팠던 시절의 이야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키고 있던 것은 약이 아니라 견뎌냈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통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평온은 자리를 잃습니다. 약은 역할을 다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무엇을 간직할지보다 무엇을 놓아줄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 하나가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